네, 김종윤의 픽 시간입니다. 오늘 알파경제 김종윤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7월의 마지막 거래일 분수령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일단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고 BOJ도 있고 오늘 장 끝나고 나면 FOMC 결과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또 한 달의 마무리이기도 한데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 계속 갈짓자 행보를 보이면서 시장을 좀 헷갈리게 만들고 있고요. 오늘 마감한 미국 증시도 MS의 실적, MS의 방향성, 그다음에 AMD의 실적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인데 어쨌든 우리 시장은 어저께 미리 좀 급락을 한 부분이 있어서인지 오늘은 상대적으로 탄력은 그렇게 크지 않은 코스닥 시장 쪽이 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한 것은 어저께 국내 증시에서 좀 매크로 쪽에서 의미 있는 지표 찾아보자면 N달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BOJ가 정말로 15bp 올려서 0.25까지 이제 금리를 만들어 놓을 것인지 또 이후의 방향성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타이트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렇다면 엔캐리가 청산되면서 소위 이제 리스크 온에서 리스크 오프 형태로 가는 그런 형태의 자금 이동이 나타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 먼저 맞은 매이긴 하지만 오늘은 매크로인 N달러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다시 이제 급격하게 위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162에서 152까지 떨어졌다가 정말로 외국계에서 보고 있는 대로 145까지 빠른 속도로 내려갈지 한번 N달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간밤에 참 오늘 밤은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미국장 급락하더니 우리 동시효과 속에서 우리 장도 참 힘이 없었는데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오후장은 역시 엔화 환율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군요. 네. 자, 오늘 주목할 세트가 있다고요? 네, 일단 삼성전자 지금 실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지만 실적은 지나간 거고요. 삼성전자가 과연 향후 투자 계획을 어떻게 잡을 거냐가 저는 핵심일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들어가는 것이야. 우리가 미리 알 수도 없고 알아서 잘 들어가겠죠.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두시지 말고 삼성전자가 향후 투자 계획이 2분기에도 12조 투자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양호한 투자 관점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가 중요한 핵심이죠. 그렇게 투자를 계속 이어나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느 분야에 돈을 쓸 것인지가 나와야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원익 IPS라든지 그다음에 원익그룹주들 그 외 여러 이제 반도체 소재, 소위 반도체 투자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일부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IR에서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향후 캐펙스를 더 늘려갈 것인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어서 관련 업종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컨퍼런스 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투자라는 것은 뒷걸음이 없는 것인가요? 투자를 여기서 그만한다라고 하면 가히 상상도 불가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픽 종목이 있다고요? 네, 오늘의 픽 종목은 굉장히 안 좋은 종목인데 역시 삼성 SDI 악재 정점을 지나고 있는지가 관건이 아닌가라고 싶어서 삼성 SDI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자, 그렇다면 관전 포인트 몇 개 좀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전 포인트 살펴보면요. 하반기도 회복이 없다. 이거 물음표인가요? 느낌표인가요? 물음표죠? 네,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원래 시장의 컨센서스는 2분기가 저점, 그다음에 3분기부터는 턴 시그널, 그다음에 이제 4분기의 회복 이렇게 봤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2분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고 3분기도 회복이 없고 4분기는 이제 회복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준비된 그림으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증권사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지금 준비된 IBK 투자증권의 지금 자료를 조금 살펴보시면 3분기에 확 주저앉죠. 그러니까 3분기가 이익의 저점이지만 근데 우리는 이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뉘앙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악재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미리 다 빠져버린 상황이니까 이 3분기까지 악재는 반영됐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결국 핵심 포인트는 4분기에 의미 있게 다시 올라올 거냐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나마 삼성 SDI가 소위 셀 업체에서는 가장 높은 마진율을 꾸준하게 유지해 왔던 업체였는데 이 업체마저도 지금 거의 제로 수준으로 이익률이 빠지고 있으니까 결국 그 유럽에 쌓여 있는 재고가 해소되지 못한 게 핵심이었고요. 내년부터는 미국의 조인트 벤처가 출범하면서 AMPC까지 받으면 이익이 크게 증대될 수 있는데 대선 변동성까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삼성 SDI의 핵심 포인트는 3분기까지 저점인 건 알겠다.
그런데 과연 4분기에 올라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유럽 수요와 맞물려서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이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로 좀 더 명확하게 갈리느냐에 따라서 향후 AMPC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악재의 정점을 지났다라고 우리가 마침표를 찍기는 좀 어렵다. 쉼표 정도 찍고 있는 게 아닐까? 악재의 정점을 지나고 있지 않나 점점점 내지는 혹은 뭐 반점 정도, 그러니까 쉼표 정도를 찍고 있는 게 아닐까? 좀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좀 보니까요. 이 OP 마진이 2%까지 떨어졌었네요. 하반기에 좀 올라온다 한다면, 그러니까 예년 수준으로 올라온다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혹여나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너무 지금 먼저 거론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이 종목의 지금 전체적인 주가 흐름은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 게 외국인 수급과 지금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는 만큼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턴 시그널을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선 우리가 뭐 이제 이런 이익 지표들을 미리 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외국인들의 그 수급 턴 시그널이 나오면 아마도 주가와 이익이 좀 더 반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걸 선반영하고 있느냐? 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만약에 선반영을 하고 있다면 주가가 이렇게까지 밀리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LG엔솔은 지금 AMPC를 받은 그 상태로도 거의 흑자가 BEP에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AMPC를 받지 않고 있는 삼성 SDI가 그래도 지금 2분기까지는 잘 버텼고 3분기에 이제 이게 거의 제로 수준으로 빠진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걸 지금 현재 주가가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4분기부터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서 반등이 나오느냐 정도의 시기의 차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희 의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관점과 시기의 차이인 것 같은데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를 보니까 그렇다면 내년도 2025년 회복은 전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네요. 네, 결국은 지금 미국에서 셀란티스와 조인트 벤처를 출범한다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익을 잡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자 준비된 그림으로 보시면. 역시 BEV의 회복이다.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것의 회복이 내년도 실적 회복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ESS 물량들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이익이 개선된다라는 것인데, 근데 저 EV 실적의 일부분은 AMPC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MPC가 트럼프가 당선돼서 정말 없어지면 저것도 이제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지금 뭐 결과를 알 수 없고 최근 들어서 해리스의 뭐 그 밴드웨건 효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제 그 카멜라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좀 발견이 되고 있다 보니까 또 경합주에서도 일부 이기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 뭐 트럼프가 된다 누가 된다 안심할 수 없는 그런 구도 속에서 저 부분을 과연 실적에 미리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겠죠. 따라서 지금 삼성 SDI는 내년도에 실적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될 조건들이 좀 많다라는 관점에서 투자를 우리가 확실하게 뭔가 방점을 찍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선이 7월에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데 7월 한 달 동안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싸진 주식, 아니 많이 조정받는 주식, 그런데 도대체 언제 사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 오름폭이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 때문인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좀 보면요. 이선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네요. 낮아진 밸류에이션, 예상 가능한 저점. 시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시기도 중요하고 레벨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시기는 뭐 제가 보기엔 3분기에서 4분기 사이 뭐 9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는데 뭐 항상 뭐 시장이 바뀌는 것이니까요. 근데 지금 준비된 그림으로 밸류를 살펴보시면 이것도 뭐 증권사 추정치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삼성 SDI가 여러 가지 악재를 반영하면서 지금 뭐 PB 거의 한 배 조금 넘는 수준으로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뭐 일부 종목은 더 엄청나게 높은 정도의 수준, 열몇 배 정도의 수준까지도 PB가 가는 그런 양상이었고, 그 다음에 뭐 셀 기업들도 대부분 굉장히 높은 PB를 기록하다가 최근에 주가가 빠지고 빠져서 결국은 뭐 자산 가치에 거의 수렴하는 형태까지 주가가 빠졌다라는 건데 내년도 지금 추정하고 있는 BPS가 이 종목은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주가가 30만 원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거의 PB 1.1배에 붙어 있다.
향후 성장하는 산업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마진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인데 이 정도까지 낮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굉장히 좀 저평가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악재의 거의 한 8, 90%는 소화했다라고 보고 다만 악재의 정점을 지나서 턴 시그널이 나오는 시기가 4분기인지 내년 1분기 정도인지가 지금 조금 헷갈릴 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PB 한 배까지 붙는다면 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정 시에는 매수, 그다음에 그 매수의 턴 시그널을 좀 더 확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목표를 어느 정도로 두어야 되느냐가 이제 관건일 텐데 보통 성장주라고 하면 우리가 PB 2배에서 뭐 한 3배 이 정도를 이제 일률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은 그 정도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 전기차 캐즘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 또 트럼프에 만약에 당선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요소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할인을 적용해 보면 제가 보는 적정 PB는 1.5배. 그렇다면 현재 내년도에 BPS가 30만 원이니까 이 종목에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PB 1.5배인 45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저가 매수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 이사님 때문에 삼성 SDI를 오늘 다시 심도 있게 쭉 봤는데 파밸류까지 떨어졌었더군요. 그래서 목표가 타겟 프라이스가 일단 1차 목표가 45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삼성 SDI 저평가의 매력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알파경제 김정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